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뭔가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크라 할머니는 해바라기 씨를 소련군 주머니에 넣어주었나? 무슨 얘기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튀김 파시는 네. 그 상인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첫 번째 밀가루 값이 올랐고 두 번째는 네. 기름값 올랐다고. 네. 이제 지금 놓고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 군인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금 점령을 했고 거기 서 있는데 우크라이나 할머니 하나가 이 해바라기 씨를 너 주머니에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합니다. 네, 그 장면이네. 그래서 네. 주머니에다가 해바라기 씨나 넣어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네. 스토리를 보게 되면 네. 정말로 지독한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해바라기 씨 기름의 70% 가까이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의 나라입니다. 선포. 해바라기 맞나요?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진이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농장인데 뭐 끝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한테 너가 죽어가지고 이 쓰러지면 땅바닥에서 내가 준 이 씨가 싹이 나서 해바라기 꽃이 필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라고 저주하는 거죠. 엄청난 숨겨진 저주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러시아 군인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급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이고요. 석유 가격이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이제 100불대로 왔지만 이거 뭐 전 세계가 다 난립니다. 그리고 또 광물을 놓고 보면 석유, 구리, 니켈, 코발트, 뭐 히토류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이 러시아가 다 비중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에 영향을 지금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고요. 2천이 넘어가지고 기름 가득 넣으면 돈이 엄청 깨지고요. 그리고 지금 니켈 가격 올라가지고 테슬라가 또 계속 차 가격 상승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 실제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러시아 문제가 생겼고. 예. 지금 빵 가게 주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밀, 대두, 옥수수 뭐 이거 다 지금 폭등한 거죠. 그래서 오늘인가요? 그 FOMC 의사로. 예. 뭐 거기 한 사람이 뭐 원래 4번 올린다고 그러다 8번 올린다고 지금 10번 올려야 될 줄 모른다고 한 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잡으려면 빅스텝을 해야 된다. 50pp 올려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하고 관계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급망의 충격에서 놓고 보면 이 해바라기 씨나 주머니에 넣어둬라는 엄청난 저주긴 하지만 이게 러시아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많이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줄 세계 공급망 충격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두 개를 합친 건데요. 농산물 시장에서 해바라기 씨 기름이 77%를 여기서 나와요. 이거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밀보리가 한 30%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고 네.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료예요. 그래서 전연가스 여기서 이제 비료 같은 걸 만드는데 암모니아, 요소, 갈륨, 비료의 이제 3대 요소 이게 한 10%에서 18% 정도가 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면 사실 요소수 사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예.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석탄, 석유, 에너지 이것도 10에서 18%가 이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히토리 금속이에요. 팔라듐, 뭐 이런 것들, 니켈 이것도 이제 10에서 25% 정도 있고 그다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희소가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LCD 같은 공정에 쓰고 있는 그런 가스 중에서 네온가스나 크립톤가스, 세논가스 이런 거에 30%죠. 70%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농산물, 화학, 에너지, 금속, 첨단 산업 다한테 이게 충격을 지금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4월 6일 현재로 어제 날짜로 전황인데요. 전쟁 42일째 보면 오른쪽 사진이 그 전쟁 나기 전에 이제 러시아의 그 영역 지역인데 지금 왼쪽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러시아가 진입했다가 후퇴한 지역이에요. 철수하는. 예, 뺏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지역, 네. 이쪽 지역으로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여기 도망가면서 여기다가 뭐 정말 그 엄청난 살인을 저질러서 지금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대대적인 병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전 세계의 농업, 화학, 에너지, 금속, 그 가스 중에서 작게는 10%, 많게는 70%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지금 있는 그 젤렌스키가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2000년 이후로 러시아는 사실은 푸틴이 일당 독재를 했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뭐 대통령이 7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좀 엉망진창이 이제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놓고 보면 아까 탱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탱크를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이 부셨냐고 그러는데 탱크를 보면 러시아가 12,000대 있고 우크라이나가 2,500대 있습니다. 헬기는 뭐 우크라이나가 34대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544대가 있고요. 근데 이걸 갖다 퍼부었는데 어떻게 잡았냐고 그러면 바로 미국하고 유럽이 제공해준 스팅어 미사일이나 이제 대전체 미사일을 갖고서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퇴출한 건 그거고. 네. 그래서 지형을 보면 지금 수출하는 품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러시아가 주로 많이 수출하는 빨간 거,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정제 오일,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탄, 뭐 요런 거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하는 건 콘, 옥수수, 뭐 밀, 뭐 이런 것들이 주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상품을 이걸 다 공급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스 파이프 라인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라인 중에서 거의 2개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넘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최대 그 고객이 누구냐 그러면 인도하고 이게 중국하고 알제리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베트남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아닌 약간 제3세계 국가들이 주로 고객이고 그래서 중국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이번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진짜 동맹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피본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따져봤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중국이 무슨 뭐 엄청난 관계처럼 하지만 실리 앞에서는 이게 완전히 갈라선다는 거고. 네. 그리고 강대국의 패싸움에 약한 나라는 동네 무기다. 그래서 바보만 동맹을 믿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크라이나죠. 뭐.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도와줄 것 같고 나토 가입하면은 뭐 이럴 거 저럴 것 같았는데 막상 터지니까 이게 싸움만 시키고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핵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동네북이 됐고 이게 지금 우리 북한이 최근에 뭐 이제 미사일 쏘고 또 뭐 태양절 되면은 ICBM을 쏠지 핵무기 이걸 재개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북한이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준 거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사태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화석연료가 받는 재앙이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 팔아가지고 무기를 만든 거고 또 유럽을 이제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도 유럽은 러시아가 없으면 40%가 추위에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막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러시아를 제재하지 못할 거라는 오판을 푸틴이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게 파이프라인이 그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것이 그 에너지의 보복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빵의 나라 이게 우크라이나는 뭐 이 가스관이나 자원이 피해 젖은 우크라이나를 만들었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는 전쟁의 늪에 빠졌지만 이게 전쟁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고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그리고 금융전쟁까지 같이 벌어질 거죠.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전후 복구가 빠르게 될까라는 부분도 걱정되거든요. 이게 길어지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이긴 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꿀 빠는 놈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제가 볼 땐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고 네. 최대 피해자는 중국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세 가지에서 이득을 본 건데 첫 번째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싸움을 시켜가지고 네. 여기 이제 러시아가 싸움을 하게끔 유도를 사실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저 나라를 치고 싶다는 걸 미국이 알면서 미국이 꼬신 거죠. 어떻게 꼬셨냐? 우리는 절대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나토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겁없이 들어갔고 대신 얘를 잡을 수 있는 무기하고 위성에서 정보를 얘한테 줘가지고 러시아 탱크하고 비행기를 다 부셔버린 거죠. 아, 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줬다 하더라고요. 뭐 그 암살 시도도 다 막는 게 미국이 정보 줘가지고 그렇죠. 다 막았던 거고. 그래서 싸움 시켜놓고 판을 키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재정이 고갈되면 러시아를 잡아버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유럽이 미국 말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때도. 근데 이번에 포탄 날라오니까 유럽이 다가 이제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대동단결. 제일 중요한 것은 나토가 방위비 분담을 안 하겠다고 그 사이에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독일부터 돈 내겠다고 방위비 올리겠다고 러시아가 어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 유럽을 완전히 이제 통제권 안에 넣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맹을 통해서 뭐 어떤 동맹이든 간에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줬다고 그러면 너 두드려 팬다는 거를 이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후에 그 가스를 누구한테서 받냐 그러면 미국이 주겠다는 거죠. 셰일.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배로 실어가지고 이걸 갖고 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천연가스 운반선이 이게 대박 나게 되죠. 그리고 가격이 지금 뭐 2배 막 이렇게 뛰었으니까 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고 네. 최대 산유국이. 그렇죠. 중국은 최대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지금 중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 놓고 보면 이번 전쟁에서 이게 미국이 최대 수혜자, 중국이 피해자다.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정말 무력한 바이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얻은 이득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에너지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갔고 금융 전쟁이 공급망 전쟁으로 좀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놓고 보면 전쟁은 실리다. 그래서 미국도 철저하게 실리를 사실은 추구를 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동맹을 믿었지만 동맹은 바보로 믿는 거다.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동맹이지 힘이 없을 때는 그 동네 북이다.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아주 절절한 시사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리즈 세 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과연 친구인지, 동맹인지 정확히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뭐 니켈에 대한 있어서 뭐 전쟁에 대한 이슈, 뭐 중국의 어떤 기업의 역할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좀 총괄해서 좀 분석하고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